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MTNW 나인원 박지호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1일 천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연료비 연동제, 그러니까 유가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이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생산 원가에 따라서 실적이 위리저리 휘둘리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에 좀 점수를 많이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에선 목표가 43,000원까지 올려 잡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기관 쪽이라든지 일단은 소위 말하는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의 어떤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어떤 모멘텀에 의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죠. 오늘 또 눈도 내렸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어떤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매년 이 시기마다 어떤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세를 반복적으로 좀 보여줘 왔는데,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을 한 번 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되어진 어떤 모멘텀이 소폭이라도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최근에 일단 원유 가격의 어떤 상승세 또는 재고량이 늘어났지만은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좀 연관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지금 현재 뭐 WTI라든지 어떤 유가의 상승세 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전력에 있어서의 어떤 모멘텀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요인과 그리고 매 시기마다 반복되는 주가 상승,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연료비 연동제까지 부합되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좀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 글쎄요, 지금 워낙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과연 얼마나 보여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겠으나 한 2, 3일 내에 다음 주 내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까지 업고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증권사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도 저 역시 확인을 좀 해보았는데, 다소 좀 높게 평가됐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좀 길게 끌고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서 추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하고요. 막연하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의 어떤 목표가가 지금보다 약 한 2, 3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대이긴 한데, 그 가격대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다소 조금은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높은 목표가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최근 이 비철금속의 가격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 8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고 하죠. 아연,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주들도 훨훨 날았습니다. 구리 관련주 LS도 두 자릿수 급등 보였고, 현대, 제철,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정말 강한 질주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간밤 나온 JP모건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철광석, 비철금속의 가격 강세는 이제 그만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랠리는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기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요? 자, 일단 JP모건에서는 늘 나오는 리포트가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시장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리포트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당히 좀 빠르고, 긍정적인 리포트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나오는 어떤 리포트에 대한 어떤 반응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좀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일단 비철금속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 매매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투자 관점에 있어서도 섹터 선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해당 섹터를 좀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어떤 수요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측면을 고려할 것 없이 당연하다라고 좀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반복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강세 움직임, 더 나아가서 양극재의 어떤 수요량의 대폭적인 어떤 증가, 또한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어떤 모바일 기기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비철금속의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 팬데믹 이후에 어떤 수요가 잠재되어 왔던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지금 앵커분께서도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한 4%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우 높은 그런 어떤 경제 성장 전망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제 기록을 하였었죠. 이런 측면을 보았을 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백신 치료제의 어떤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산업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반이 되는 어떤 인프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쪽의 어떤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박지호 전문가께서는 계속해서 이 비철금속 수요가 이어질 거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우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기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관련주 챙겨볼게요. 네. 정말 새로운 테마가 이제 탄생을 해버린 걸까요? 5년 동안 이 하락세를 걸었던 페인트 관련주, 이번 주 들어서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를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이 국산화일 텐데요.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에폭시인데, 사실상 우리가 에폭시 일본에게 전부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삼화 페인트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공사 현장에서 스프레이로 페인트를 칠하는 이른바 이 뿜칠 금지법까지 생기면서 페인트 수요도 올라갈 것이다. 건설 경기 회복되면서 주택 공급 물량 늘어나면서 페인트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페인트 관련주 너무 올라서요. 이제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자체가 아니죠. 일종의 이슈가 테마화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어떤 테마에 부응해서 순간적인 수급이 좀 몰렸는데, 말씀 주신 어떤 종목군들은 대다수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어떤 명분에 의해서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의 어떤 연속성과 그리고 시세의 꺾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상당 부분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일 종가를 지켜주거나 또는 이탈했을 시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일부라도 좀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나왔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 이전 부분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게만 기술 이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반적인 관련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의 고루고루 분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산화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슈이고 매우 긍정적인 면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동료라든지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좀 시장에 흥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테마의 어떤 강세를 보여준과 동시에 여러 관련 섹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움직여준다라면은 섹터의 어떤 방향성의 어떤 전환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페인트 이 테마주의 방향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요. 비중 축소로 우리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오늘 가장 많이 담아가네요. 삼성, SDI, 현대차는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KT&G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요즘 주가 급등세입니다. 코스닥에서는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대량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우리가 따라 붙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 부분 쏠리고 있고, 내년도를 좀 본다라면 삼성 SDI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반대급부로서 이제 코스닥 쪽을 본다라면 최근에 이틀 전이죠. LNF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5천억 원이었고, 지금 물론 더 높아졌겠지만은 당시 이제 LG 화학 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양극재 상당히 어떤 큰 규모의 1조 한 5천억 원 좀 못 미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라면은 코스닥, LNF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쉬어가는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삼성, SDI, LNF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